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심도 있는 국비 마련 대안 마련보다는 말 그대로 원론적인 협의만 한 자리였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목표로 하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5조 5천억 원. 하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 시점인 9월 초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국비 확보 실적이 아직까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내년 주요 국비 현안 사업 24개 중 해당 정부 부처의 예산조차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이 8개나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최문순 7기 도정의 핵심인 동해선 철도 건설을 비롯해 춘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제2 경춘국도 건설과 평창올림픽 성공 1주년 기념행사 등입니다. 해당 부처 예산은 세워졌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업까지 합하면 24개 중 17개 사업 예산이 공중에 떠 있는 셈입니다. 민선 7기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강원도는 더불어민주당 도당에 국비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재부 예산, 환경부 예산, 산림청 예산과 법률 모두 발목을 꽉 잡아서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강원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반면 당 쪽 인사들은 대부분 자기 지역 사업에 대해 발언하며 강원도에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평산업단지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후화된 것 자체의 재생사업 차원에 있어서 강원도 집행부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있다며 당을 떠나 예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국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그 한국당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당이 된 뒤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최문순 도지사. 회의 시간 2시간 동안 서로 긴밀히 협력하자는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원주 의료원이 병원 신개축에 나서면서 올해 초 인근에 주차장을 쓰기 위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에 의료원뿐만 아니라 2명의 공동 소유자가 더 있고 이들 모두 의료원장과 관계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의료원과 인접한 빈 땅입니다. 과거 종교시설로 사용하다 지난 2월 의료원이 매입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병원 신개축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차 용지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2,146제곱미터 한 필지 전부가 아닌 이 중 92% 정도만 의료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남은 162제곱미터 50평가량은 2명의 다른 매입자가 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게다가 2명의 공유자는 땅을 판 종교시설 관계자와 현 의료원장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원장은 문제가 될 줄 모르고 한 실수였다며 현재 등기를 말소하고 원 소유자에게 다시 땅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공동 소유자가 생기면서 사업 추진의 불평과 차질이 우려됐지만 예산을 승인해준 강원도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땅으로 그쪽에서 안 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산다고 했거든요. 이쪽에 뭐 누가 소유주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그 상관이 없어서 안 물어봤죠. 한편 원주의료원이 이곳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해시가 추암 해변에 러시아 대게를 파는 대게타운을 만들어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지 1년도 안 돼 경영 악화와 체불 임금 문제 등을 겪다 문을 닫았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추암 해변 입구에 있는 동해러시아 대게마을입니다. GS 동해화력이 28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고 동해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동해시 출연기관인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보증금 4억 원에 연간 이용료 1억 원을 받고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지난 연말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임금 체불 문제 등을 겪던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이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자금난을 겪던 사업자는 직원들의 사대 보험을 미납했고 임금 체불이 이어지다가 결국 지난 4일부터 갑자기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고 2달치 밀린 임금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체불된 임금 주시고요. 수당 다 챙겨 주시고요. 그러고 사대보험 밀린 거 주시고요. 우리들 저 다음 선정하는 식당에요. 재임시켜 주세요. 우리는 바라는 게 그것뿐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사업자와 협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힐 뿐 현실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오면 공탁을 걸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걸 판정해가지고 손님이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실정법상을 대리해야지. 그리고 내 기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한편 사업자가 보증금 4억 원에 대해 센터 측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한 상태여서 보증금을 빼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전 65주년을 맞아 DMZ의 의미를 돌아보는 연속 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전쟁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떠오른 DMZ의 개발 방향을 살펴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1953년 정전협상으로 만들어진 비무장지대 DMZ. 65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생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평화공원이나 생태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DMZ 한 곳을 선정해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하려다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 개발 방식보다 권역별로 공동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시도별로 또 우리 시군별로 또 우리 그 중앙부처와 또 한 관광공사 공동의 DMZ의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야만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성군에 있는 DMZ 박물관. 생태 환경 등을 전시물과 영상으로 재구성해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고 6월 이후엔 무료로 개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러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까지 늘면서 최근 고성 지역 안보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들도 10분 넘게 걸어야 관람할 수 있고 주변 즐길 거리가 없어 관광객들의 불편이 큽니다. 고성 DMZ 박물관과 통일전망대는 연간 수십만 명이 찾고 있지만 주변의 즐길 거리나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식당가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DMZ 박물관은 아이들한테 너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안보 관광객의 95% 이상은 경기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안보관광지의 시작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곳까지 방문하는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DMZ 자전거 투어나 생태 탐방로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구촌 마지막 분단지대인 DMZ를 세계적인 평화와 생명의 관광명소로 가꾸려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일반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장벽 없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무장애 강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학교와 공공기관 등 6,400곳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내년부터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2월까지 도민 참여형 편의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0년에는 전 시군의 장애인 편의 정보를 담은 편의 지도를 제작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소규모 음식점과 편의점, 약국 등을 대상으로 경사로와 출입구 자동문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 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3만 원 오릅니다. 또 모든 종사자에 대해 상해 보험 가입비를 한 명당 5천 원씩 지원하고 휴가와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체 인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물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사병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작업 중지와 특별 근로감독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에 따르면 폭염 경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5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양구의 육군 비행장에 항공대대가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군 당국이 해결책 모색에 나섭니다. 양구군은 오늘 오전 10시 군청 회의실에서 황영철 국회의원과 3군단, 13항공단 관계자, 양구군수, 양구군의장, 구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비행장 주변과 마을 곳곳에 헬기 부대 배치 결사 반대 플랜카드를 내거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육군은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간담회에서 합의점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명태와 대구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동해안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27cm 미만인 명태만 못 잡게 돼 있는 것을 크기와 관계없이 연중 포획을 금지하도록 하고 강원 지역 대구 포획 금지 기간을 기존 3월에서 어미 산란기인 1월로 바꾸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오는 10일까지 동해안 6개 시군의 의견을 모아 다음 주 해수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독일 유리나라와 피노키오 나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학생 수학 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8,500여 개 중고등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한편 강원랜드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홍보물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개장한 독일 유리나라와 피노키오 나라에는 이달 현재 16만 2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입추인 오늘은 영동 지역은 구름 많고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영서 지역은 구름 많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 가운데 원주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원주 지역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오는 11일부터 석 달 동안 관내 등록 야영장 9곳에서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대 캠핑과 일반 캠핑으로 나눠지며 초대 캠핑은 캠핑을 처음 접하거나 장비가 없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10번에 걸쳐 매회 15개 팀을 모집해 1박 2일 동안 캠핑 무료 체험을 실시하고 일반 캠핑 참가자는 야영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자 공예 등 만들기 체험과 작가 초청 강연, 북 콘서트 등이 마련되며 친환경 안전 캠핑 홍보를 위한 행사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동해시 동호지구 책방마을 사업비가 16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동해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사업비를 국비 8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으로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오는 2022년까지 동해시 바란동 지역 4만 9천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시설을 비롯해 위험지구 정비와 임대주택 공급, 주민주도형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1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해역까지 KTX를 운행하기 위한 동해역과 묵호역, 정동진역의 개량 사업이 실시됩니다. 코레일은 내년 말까지 모두 135억 원을 들여 동해역과 묵호역, 정동진역 등 3개 역에 여객홈의 지붕 설치와 마지방 신축 등 개량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은 다음 달 말에 완료되며 11월 묵호역부터 개량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는 폭염으로 인한 농축사 분야 피해 예방과 극복을 위해 예비비 3억 1,600만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관정과 스프링클러, 냉방시설, 쿨링 패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폭염과 가뭄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예찰을 통해 농축산물과 시설 생육 상황을 점검하며 기술 지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억 9천여만 원을 들여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 영양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소 사육 농가의 환풍기 설치에 5억 8,800만 원을 비롯해 양계 농가 우레탄 쿨링 패드 설비에 8천만 원, 한돈 농가 냉방 설비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류 양식장 액화산소 구입에 2,800만 원, 축산농가 영양제 지원에는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천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지금까지 돼지 200마리를 비롯해 닭 5,500마리, 메기 3,6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방치되고 있는 남춘천역 하부 공간을 특화 공간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퇴계동 남춘천 역사 하부 공간 2,600제곱미터와 교각 68개입니다. 남춘천 역사 하부 교각과 공간은 슈퍼그래픽과 공간 정보 안내로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또 평면과 입체 조형물을 설치하고 전시와 공연 등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이륜차와 각종 방치물, 불필요한 광고물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6차 산업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화천 지역 정보화 마을이 올해 연매출 10억 원 달성에 도전합니다. 화천의 토고미 마을과 8호 생태마을 등 4곳은 지난해 장기 불황 속에서도 총 매출액 8억 1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